안녕하세요. 역사 초보도 할 수 있는 역사상식 넓히기입니다. 아시리아의 뒤를 이어 분열된 오리엔트를 재통일했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크세루크세스 1세가 그리스를 공격해왔던 것이 페르시아 3차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고립된 스파르타 병사 300명이 페르시아의 대군을 저지하면서 끝까지 용맹하게 싸우다가 전원이 전사했던 유명한 테르모필레 전투에 대해 알아보고, 물론 랍에 와서 직접 가져가라는 명언을 남긴 레오니다스 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아테네와 더불어 그리스의 대표적 폴리스인 스파르타를 그리스 사람들은 라코다이몬이라 부릅니다. 스파르타 건국자의 이름인데 결혼한 아내 스파르타의 이름을 따서 나라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스파르타는 도리아인이 원주민을 정복하고 세운 폴리스인데 군사적이고 엄격한 폐쇄적인 사회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에 불과한 소수의 스파르타 귀족이 나머지 98%의 피정복민인 예속농민 헤일로타이와 반자유인 페리오이코이를 지배하기 위하여 군국주의 체제로 유명한 스파르타식 공교육을 실시합니다. 아고게, 즉 훈련이라고 불리는 스파르타 교육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어 몸이 약한 아기들은 버려지고 6살까지만 부모와 생활하다가 7살부터 남자아이들은 훈련소에 들어가서 공동생활을 하게 됩니다. 짧게 자른 머리에 얇은 옷만으로 겨울을 견뎌야 했고, 부족한 음식 때문에 도둑질을 하다가 심하게 얻어맞기도 했습니다.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친한 사람을 배신하는 갈등을 이겨내는 것 같은 힘든 상황을 제시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다양한 심신훈련 과정을 통해 충성심이 강하고 복종적인 애국적인 전사로 양육되는 스파르타식 공교육은 소수의 도리아 스파르타인이 피정복민을 통치하기 위해 채택한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민주정치를 특징으로 하는 아테네의 자유롭고 독창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군사적인 귀족 정치를 특징으로 하는 스파르타는 용맹, 애국, 인내와 복종을 가장 큰 덕목으로 여기는 군사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투에서 후퇴하는 것을 최고의 치욕으로 생각했습니다. 스파르타인의 용맹함을 잘 알려주는 일화가 있는데, 전쟁 전에 페르시아군의 수가 너무 많아서 그들이 활을 쏘면 화살로 태양이 가려질 것이라는 말을 들은 어느 스파르타 병사는 그들이 태양을 가려준다면 그늘에서 싸울 수 있겠다고 태연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2차 페르시아 전쟁 때 마라톤 전투에서 큰 패배를 경험한 페르시아가 보복을 다짐하며 아버지 다리우스 1세의 수권 사업인 그리스 정복을 위해서 엄청난 대군을 일으킨 크세루크세스 1세에 의해 또다시 세 번째 침략을 받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육군 50만 명과 군함 1000척의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해오자 아테네 장군 테미스토클레스는 그리스 연합군이 테르모필레의 좁은 협곡에서 페르시아 육군을 막고 아르테미시온 해협에서 페르시아 해군을 막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테르모필레는 깎아지른 듯한 산맥 끝부분과 바다 사이에 형성된 좁은 골짜기 지역으로 페르시아 대군이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있는 그리스 남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할 지역입니다. 이 골짜기의 폭이 좁은 곳은 15m밖에 되지 않아서 엄청난 대군의 페르시아군이라도 이곳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행렬을 줄여야 하므로 이곳의 지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페르시아군의 진격을 지연시키는 동안 해상 전투를 통하여 페르시아를 무찌를 전략을 세웠습니다. 터키 서부에 있는 헬레스폰투스 해협을 건넌 페르시아 대군은 그리스의 좁은 해안가를 따라 천천히 남하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는 여유로운 행군이었습니다. 당시의 스파르타 왕이 레오니다스입니다. 헤라클레스의 후예로 추앙받던 아낙산드리다스 2세의 아들로 형 클레오메네스 1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는데, 레오니다스의 출생 날짜나 어린 시절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으며 그의 죽음에 관한 내용만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8월은 스파르타의 중요한 종교 행사가 열리는 기간이라 스파르타인은 자기 나라를 벗어날 수 없는 엄격한 법이 있었지만, 페르시아의 침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는 소규모 근위대를 선발하여 직접 지휘하기로 하였습니다. 왕이 용사를 선발하는 기준은 용맹함과 동시에 대를 이을 아들이 있느냐였습니다.
국가를 위해 여한없이 죽을 수 있는 용사 300명을 선발하여 테르모필레를 향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 1세가 총사령관이 되어 이끄는 병력 7천여 명의 그리스 연합군은 기원전 480년 여름 북쪽으로 행군하여 뜨거운 문이라는 뜻을 가진 테르미필레에 도착하여 페르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가 사절을 파견하여 항복의 표시로 흙과 물을 가져오기를 요구하자 레오니다스의 대답은 물론 라베 와서 직접 가져가라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그리스 육군의 모토라고 합니다. 테르모필레에 도착한 지 5일째 되는 날에 드디어 크세르크세스는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가릴 정도로 엄청난 화살 공격과 연이어서 페르시아 정규군 1만 명을 전투에 투입하지만 좁은 협곡이라는 지형을 이용해서 팔랑크스 밀집 방진을 형성한 그리스는 방패로 맞고 창으로 찌르고를 반복하며 꼬박 이틀간의 필사적인 저항으로 페르시아의 엄청난 군대를 효율적으로 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피알테스라는 지역 주민의 배신으로 그리스군 뒤에 우회할 수 있는 샛길이 누설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는 최정예 불사부대, 즉 이모탈 1만 명을 파견하여 그리스의 배후를 치도록 합니다. 포위당했음을 알게 된 레오니다스 왕은 후방을 지키기 위하여 스파르타인 근위대 300명과 테베인 400명 등을 남기고 나머지 병사의 퇴각 및 분리 배치를 명령하게 됩니다. 이때 데모필로스가 이끄는 테스피아이군 700명도 자발적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근처에 자신들의 조국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곳이 뚫리면 자신들도 살아남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기에 스파르타인들과 함께 최후까지 싸웠다고 합니다. 페르시아의 대군에 포위된 스파르타 병사 300명은 창이 부러지면 허리에 찬 칼로 싸웠고 칼이 부러지면 돌을 들고 싸우다가 주먹과 이빨로 물어뜯으면서까지 끝까지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스군의 선두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화살을 맞고 장렬하게 최후를 마친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와 병사 300명 전원이 끝까지 창과 칼을 휘두르며 그리스를 위해 열심히 싸우다가 전원 전사하게 됩니다. 레오니다스와 300인 등이 후방을 지키면서 퇴각을 명령한 그리스 연합군 3,000명도 포위되어 끝까지 저항하다가 페르시아 군병대의 엄청난 화살 공격에 모두 전사하게 됩니다. 이후 테르모필레가 뚫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스 함대는 살라미스로 퇴각하였고 페르시아군은 텅 빈 아테네를 점령하였으나 그리스 연합군 함대에 의해 기원전 480년 살라미스 해전에서 격퇴되게 됩니다. 그리스에서 발이 묶일 것을 두려워한 크세르크세스 왕은 군대 대부분을 페르시아로 철수시켰으며 마르도니오스에게 그리스 정복을 완수하도록 맡겼으나 이듬해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인을 무찌르면서 페르시아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테르모필레 전투 직후에 레오니다스의 시체를 찾아낸 크세르크세스는 목을 자르고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명령했는데 페르시아군이 철수한 뒤 그리스군은 그의 시신을 수습하여 그 언덕에 묻었다가 레오니다스의 유골은 40년 후에 스파르타로 돌아왔고 성대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이후 레오니다스를 기리기 위해 테르모필레의 돌사자상이 세워졌고 매년 그의 죽음을 기리는 경기가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0인 스파르타인의 시신은 무덤도 없이 버려졌다가 사라져버렸지만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그들이 흘린 피의 희생은 역사의 길이 남았습니다. 이 테르모필레 전투는 압도적인 적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었던 스파르타인의 애국심과 용맹을 잘 보여주는 전투로 역사에 기록되었고 레오니다스와 300인은 그림이나 영화 등 예술 작품의 소재로도 많이 등장하는 전설이 되어 영원히 살아남게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